안녕하세요. 미술사학과 전윤미입니다. 호미바바의 혼동성 이론을 적용하여 소도의 작품 체계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작가 소개, 작품의 경향 및 특징을 살펴보고 혼종성 이론을 적용한 작품 분석을 통해 서도호 작품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도호 작가는 서세옥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지만 제이 쿠건 교수님의 조각 수업을 듣고 예일 대학에서 조소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례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낯선 땅으로 이주하며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뉴욕을 기반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2010년 런던으로 이주하여 런던, 뉴욕을 기반으로 활약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작품의 경향 및 특징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이주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작품화했습니다. 체험적 공간을 건축적 도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주와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작품의 주요한 소재로 집, 그리고 개인과 집단을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근거했을 때 작가가 말하는 집의 범위는 공동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가는 개인과 집단,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등 기본법적 개념을 해체하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서도 작품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비평가는 서도가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의 작품이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간주했습니다. 한국의 비평가는 그의 작품을 전통, 현대, 그리고 정체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해석했습니다. 들레즈와 가타리의 비평적 접근을 적용하거나 이산과 유목주의 이론을 비교 분석하거나 장릭 낭시의 느슨한 공동체 담론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탈식민주의, 호미바바의 혼종성 이론을 적용하여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비서고 주체들로 하여금 식민주의적 헤게모니를 해체하고 극복하는 탈식민화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식민주의에 대한 대응 담론으로서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한 국제관계를 유지시키는 신식민주의가 아직 성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연구가 식민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향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탈식민주의 용어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식민주의의 핵심 논제는 서구 사회와 제3세계 양쪽 모두에 있는 식민주의에 대한 과거, 신식민적인 현재, 정착과 이산 등이 포함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산이 내포하고 있는 정체성 중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의미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990년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여러 곳을 유랑하며 사는 사람을 지칭할 정도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아스포라 미술도 강제 이주와 이민의 슬픈 역사와 담론을 가진 미술이 아닌 국가와 인종,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과 복합적인 미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호미바바의 혼종성 이론은 이민이나 망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현대미술 작가들은 다양한 층위의 문화가 만나는 사익 공간을 통해 지정된 범주의 개념을 거부하며 위계 질서와 대립 구도를 해체했습니다. 서도 작가도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산과 혼종성 이론의 현대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팍스 아메리카나로 일컬어지는 신식민적 세계 질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호미바바의 혼종성 이론을 통한 서도의 작품 분석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담론 속의 작가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혼종성 이론을 적용하여 집을 소재로 한 작품을 분석한 후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다룬 작품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작가가 건축적인 형태의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94년 기숙사방을 재현했던 룸 516부터입니다. 서울집 LA집은 작품이 전시되는 곳마다 지명을 붙여 계속 길어지는 제목을 가집니다. 이는 작가의 삶을 반영한 것입니다. 천자의 비색을 연상시키는 옥색 은두사로 재단한 집은 공중을 부여합니다. 작가는 성북동의 한옥집을 천에 번졌고 바느질로 완성했습니다. 이 성북동의 집은 서세옥 화백이 창덕궁의 영변방을 모델로 인간문화재 도편수 선생님께 요청하여 지은 집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그의 예술적 근원은 성북동의 한옥집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완전한 결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주의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향수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다녔던 작가의 면모는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완벽한 집 시리즈는 서울집, LA집과 유사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의 골조를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작품에서 작가는 한옥과 첼시의 아파트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복도까지 세 개의 천 작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작가는 한국의 단위인 센티미터와 미국의 단위인 인치가 모두 있는 줄다로 치수를 재는 것부터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재현된 실내는 딱딱하고 차가운 아파트를 상징하는 회색 계열의 나일론 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옥색 한옥과 연결하는 것은 장밋빛 복도입니다. 즉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연결하는 사익 공간인 복도를 장밋빛으로 표현한 것은 작가가 타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던 심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떨어진 별은 작가가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 전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타운하우스는 5분의 1 사이즈로 축소되어 재현되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한 귀퉁이에는 충돌한 서울의 한옥집이 박혀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소프트 랜딩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안착의 맥락은 두 집의 합체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 한옥의 살림살이는 타운하우스로 모두 쏟아져 있습니다. 또한 부서진 부분이 수리되어 구석에 박힌 한옥 아래 버팀목의 지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서로 다른 집이 아닌 문화적 혼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옥과 타운하우스라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라는 이분법적 개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정서적 기반을 강화하는 열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버팀목은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한옥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곳에 뿌리 내릴 수 없는 지속된 이주 경험에서 비롯된 작가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에 떨어진 별은 UCSD 공대 건물에 집 속의 집은 한옥집이 미국식 아파트에 안착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한옥과 서양의 공간이 만나서 그 안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바꾸어 나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3의 공간은 바바의 주장처럼 사익 공간을 통해 지정된 범죄의 개념을 거부하며 강요된 질서를 해체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천장 설치물로 작가가 당시에 살았던 뉴욕집을 재현한 천 작업과 한옥 지붕의 보와 석가래, 처마를 연상시키는 목재 구조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장 설치물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바닥 설치물입니다. 천장의 집은 코발트색 나일론 천으로 뉴욕집의 세부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 설치물, 즉 그림자는 작가의 뉴욕집과 서울 한옥집의 지붕이 어우러진 제3의 절충적인 건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의 딱딱한 그림자라는 이질적인 요소도 경계를 해체하여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집은 물리적 공간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개인의 기억, 문화, 추억, 역사적 맥락이 공존하는 비물질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주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던 작가는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을 떠나 세계 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으로 이주했던 경험에서 출발한 작품은 수백만 명의 이주자들이 공유하는 감정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뉴욕으로의 이주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에서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고자 했던 것으로 박스 아메리카나의 맥락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집의 범위는 공동체로 확대됩니다.
고등학교 교복은 어깨를 이어붙인 300벌의 경신고 교복 상의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일한 간격으로 각을 맞춰 늘어선 교복 상의는 강압적인 교육 시스템과 규율을 상징합니다. 권미원 선생님에 따르면 교복의 유래는 일제강점기의 군복에서 비롯한 것이고 독일군의 제복에서 영향을 받은 파시즘의 산물입니다. 서도호의 초기 작품은 여전히 신식민화의 잔재가 남은 한국의 문화를 구현하여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된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머는 10만 개가 넘는 군번줄을 이어붙인 작품입니다.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인식표로 형성된 갑옷은 집단의 동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차별성을 상쇄시킨다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작품의 시발점이 되었던 메탈 자켓과 관련하여 작가는 LA 폭동을 경험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고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대 갑옷을 연상시키는 작품의 형상과 제작 배경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맥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압감을 주는 갑옷의 아우라는 피지배자 집단의 역학적 힘을 암시하며 탈식민화의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호앤위는 경신고 졸업앨범에서 발췌한 증명사진을 벽지처럼 제작한 작품입니다. 1인칭 복수와 단수의 불을 지는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제목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타원형의 틀 속의 일률적인 얼굴 사진은 강압적인 교육을 연상시키고 이는 하나됨과 기속성을 강조하여 지배에 용이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식민주의 사상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는 개인의 얼굴이 인식되는데 이는 작가가 개성을 존중하는 뉴욕의 멜팅팟 문화를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익명성을 잃지 않고자 했던 심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릴 적 경험을 반영한 작품을 미국에서 제작한 것은 그의 정체성이 미국과 한국에서 경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닥은 2인치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약 180만 개의 인간 형상으로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자세히 보면 인형의 성별, 머리 모양, 인종, 의복까지 모두 다릅니다. 관람자를 떠받드는 이 작업은 두 가지 문화적 경험을 혼합합니다. 다양한 인종의 측면에서는 미국 문화를 그리고 386 세대였던 작가의 문화적 경험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미국에 거주했지만 작품의 정신적인 사유의 근원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인형을 밟게 되는 것은 신식민화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관람자 역시 유리판 아래 수많은 군상 중 한 사람임을 인식하도록 이끕니다. 하르마는 서먼처럼 작은 사람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형상을 만듭니다. 인연이라는 관계성을 다룬 이 작품을 공자의 인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사람 인은 두 사람이 부스로 가진 other 인 역시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더해진 사회적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인연을 맺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한 채 살아가는 현대적 인간을 작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억압되는 개인은 하단부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보다 분명한 무게감과 크기로 등장시킴으로써 계급의 맥락에서 피식민 주체의 역학적 힘이 식민 주체를 전복시킬 수 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서구는 동양에 대해 막강한 힘을 형성해 왔습니다. 동양은 신식민화의 잔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탈식민화를 추구하며 힘의 역학이 양가적인 속성을 가지게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소재로 한 작품이 작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면 개인을 소재로 한 작품은 관계의 의미를 사회, 국가, 권력의 담론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서도 작가와 관련한 많은 국내 연구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최신 작업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재했습니다. 올해 출간된 단행본과 연구 논문의 경우도 2018년과 2014년의 설치 작품을 가장 최근 작업으로 다루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느껴서 소도의 최근 작업을 분석하고 혼종성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작품의 의의를 고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집을 소재로 한 계단, 무제, 자화상은 면의 다수를 새긴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그의 설치 작업물은 공간 구획이 분명했습니다. 예컨대 완벽한 집 시리즈에서 아파트는 회색, 한옥은 옥색, 복도는 장밋빛의 색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수 작품은 다양한 색상의 실을 서양식 집,
한옥에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혼종적인 정체성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체성의 경계인 사회 공간을 넘어서 제3의 공간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개인과 집단을 소재로 한 세 가지 작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식민주의, 호미바바의 혼종성 이론에 근거하여 서도우의 작품 3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설티 작품과 최근 작업인 자소 시리즈도 이산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바바의 혼종성 이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문화적 정체성에 위협을 제기하는 전복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는 이 이론의 비판 지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혼종성 이론이 에드워드 사이드부터 스피박, 락강 등을 걸쳐 발전된 것처럼 앞으로도 신식민화의 잔재 속에서 탈식민화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혼종성 이론의 보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바의 혼종성 이론은 너무 혜태적인 면에 치중한 나머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부여하는 개념의 존재를 없애버렸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평자는 파편화된 과거를 경험한 민족은 집단적 저항을 위해 공동의 과거를 중시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과거를 구성함으로써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서도 작가는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하여 정체성을 고찰하는 작품을 지속했지만 결코 근원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계적인 사익 공간을 넘어서 제3의 공간을 창조했더라도 한국적 문화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작품을 통해 소속감과 자존감을 부여하는 개념을 상기시켰고 신식민화로 정의되는 과거의 잔재를 작품에 포함하며 정체성의 강인한 내적 투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도의 작품은 탈식민주의, 혼용성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지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